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져 있고요. 내가 약을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2번 드시기도 하고, 좋은 수면은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자 치료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윤현주입니다. 오늘은 잠이 보약입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수면을 소홀히 하기 쉽지요. 정말 잠이 보약이라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은 아니고요. 뇌하고 몸이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체계가 활발히 작동하는 아주 능동적인 생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요,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법이에요. 특히 심장과 혈관에는 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 잘 자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면이 심장과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잠을 자는 동안에 심박수 그리고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심장이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심장이 건강하게 유지되게 되죠. 또한 수면 중 분비되는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도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수면 부족이 되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 질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수면 중에 뇌는 낮에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게 되기 때문에 기억에도 수면이 중요하고요. 뇌 속의 노폐물도 자면서 제거가 된다고 하니까 치매 예방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래 자면 잘수록 좋은 거예요? 오래 자면 잘수록 좋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수면 시간은 중요하죠. 질 좋은 수면, 즉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균형 있게 반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가? 중간에 자주 깨지 않았나?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이게 균형을 이루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수면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되는데요. 이 주기가 깨지면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도 잘 안 되고 뇌 기능 그리고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잠 못 자면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하는 것들도. 렘 수면은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 그리고 깊은 수면은 심장이나 우리 몸의 회복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잠을 잘 못 자면 단기적으로는 피로하죠. 집중력 떨어집니다. 기분 변화 안 좋게 생기죠. 장기적으로 보면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이런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해요. 정신적으로는 불안과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고, 수면은 심장과 혈관의 휴식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 박동수도 줄어들어서 심장이 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팁,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라고 하고 싶어요. 침실은 좀 어둡고 조용하게, 취침 전에 야식, 과식 피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격한 운동이나 카페인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면 추적 앱이나 스마트워치로 수면 패턴을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면에 도움을 주는 식품도 있어요? 뭐 따뜻한 차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뭐 상추 많이 먹으면 천연 수면제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다운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차라든지 음식들이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크게 과학적인 근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는 뭘 먹으면 이제 장이 또 일을 하잖아요. 수면도 수면이지만 먹고 나서 또 바로 눕게 되면 위장장애나 아니면 위식도 역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식후 2시간 내에는 눕지 않는 것들이 역류 증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나는 잠을 자려고 상추를 먹을래, 이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잠이 안 올 때 수면 유도제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수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가끔 사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장기적인 복용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유도제는요, 뇌의 각성을 억제해서 잠을 유도하고, 하지만 기억력 저하나 낮에도 막 졸립고 의존성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죠. 가능하면 비약물적 치료,
예를 들어서 인지행동 치료나 이완훈련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제 처방은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게 필요한데요. 수면 유도가 안 되는지, 유지가 안 되는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으니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양압기를 써야고 한다던데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양압기를 쓰면 정말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지 궁금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양압기, 정확히는 양압호흡기가 되겠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처방되는 치료기기인데요.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수면 다원 검사를 해야 되고요. 잠자면서 하는 건데요. 그 결과에서 AHA라고 해서 무호흡, 호흡곤란 지수, 이 수치가 15 이상이면 중등도 이상으로 판단돼서 양압기 사용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숨이 멈추거나 약해지는 횟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5에서 1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낮 시간에 자꾸 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면 양압기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양압기는 수면 중에 기도가 막히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줄어들고요. 뇌와 심장이 안정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깊은 잠, 즉 렘 수면과 깊은 비렘 수면 단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고 낮 동안 피로감과 졸림도가 줄어들게 되죠. 또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낮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거나 기계 소리가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치면 대부분 나 이거 하길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큰 효과를 본다고 하고요. 요즘엔 소음도 작고 이제 다양한 마스크 패턴들이 있어서요.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이 증명이 됐을 때 전문가 상담해서 처방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양압기도 되게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더라고요. 네. 어느 일정 수치가 되면 뭐 급여가 되는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다원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호흡기라든지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재택 산소 치료라고 해서 산소 발생기를 급여로 하는 것처럼 수면 다원 검사에서 무호흡, 호흡곤란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양압기 사용의 보험 급여 기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대여가 가능하거든요. 코골이가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이 되는 거예요?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잘 때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옆에서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렇게 의심이 된다고 하면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것들을 권해드리죠. 이게 집에서 잘 때랑 병원에서 검사를 위해서 막 기계 다 꽂고 자는 거는 결과가 상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를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 패턴 자체가 병원에서 기계를 붙이고 잠잘 때는 평소의 패턴이 안 나올 것이다.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의심이 되고 무호흡 지수가 높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했을 때도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골이를 심하게 하고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면 무호흡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그 중에 양압기 치료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수면 무호흡이랑 코골이 이런 것 때문에 내원하신 분들은 되게 비만하신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정상 체중들도 많나요? 비만하신 분들은 목이 짧거나 비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코골이가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체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코골이가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경우에는 코골이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만에서 훨씬 더 많고요. 비만하신 분이 체중 조절을 만약에 한다면은 개선이 될 수도 있는 병인가요? 그럼요. 체중 조절을 하고 비만이 해결이 되면 코골이도 훨씬 더 줄어들고 수면 무호흡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양압기를 하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드웨어를 고치는 부분이 아닌데 뭐 수술이나 약물 사용이나 이런 걸로 뭐 나아지지는 모르니까요. 상기도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구를 통한 보조적인 치료 방법이지 완전히 병을 고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치료제를 복용을 하는 것, 그리고 치료 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양압기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수면 패턴과 수면의 질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양압기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전의 수면의 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는 것들이 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양압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여행을 갔는데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전에 나빴던 수면질로 금방 다 돌아간다, 그거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사실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많고요. 먹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면의 질이 좋아야 이게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기분, 무드가 개선이 되어져야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운동도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 적어오라고 하거든요. 혈압 잰 거 적어오고, 시기도 적어오고, 잠자는 것도 좀 적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기분도 좀 많이 안 좋고 이랬던 분들도 적으면서 적극적인 의지들을 좀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체중도 좀 싫지만 적어서 그 패턴을 꾸준히 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워치 이런 네. 걸로 수면의 질을 알 수 있는 어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네. 것도 많은 도움이 되나요? 사실 이제 스마트워치를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는 혈압이라든지 맥박수를 체크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특히 부정맥 환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보여주시거든요. 막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오시기도 하시고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말 모니터링이 필요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계에 특화가 된 환자군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좀 쉽지는 않고, 또 그것들을 모니터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을 드실 때 매일매일 혼자 사시는 경우들은 내가 약을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2번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두 달 안에 또 오시면 약 많이 남겨오시고 그러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드시라고 하는 거 있고요. 개인적인 습관도 중요하지만 식품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약 잘 챙겨 먹는 거예요. 환자에서는. 일반인에서는 생활 패턴을 개선하는 것, 환자에서는 일단 처방된 약을 꾸준히 잘 먹고 오는 것. 나는 약 안 먹고 식품으로 할래요, 아니면 뭐 운동으로 해보고 몇 달 뒤에 할게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루의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입니다. 좋은 수면은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자 치료제입니다. 잠은 보약입니다. 감사합니다.